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산성 매질에서 작동 가능한 코발트 베이스의 산소 발생 촉매에 대한 연구를 메인으로 결과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가 이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량 생산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에너지이고, 수소 에너지를 이제 그린 수소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수전의 기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전의 기법, 다양한 수전의 기법 중에서 이제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제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 수전의 전지의 경우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알칼라인 수전의 방식에 비해서 이제 가스 크로스오버 같은 등의 문제점을 이제 해소할 수 있어서 안전성 면에서 이제 크게 향상이 되고 생산 효율 또한 좋아서 차세대 수전의 전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고분자 전해질 수전의 전지는 양이온 교환막 수전의 전지와 이제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전지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양이온 교환막 수전의 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이온 매개체를 이제 양이온 프로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이온 이동도로 인해서 빠르고 이제 효율적인 그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온 교환막 수전의 전지의 기본적인 구동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화극에서 이제 물이 산화 반응을 통해서 산소 분자와 프로톤, 전자로 분해가 되고, 환원극에서 프로톤과 전자가 환원 반응을 통해 수소가 생성되는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제 수전의 전지 반응에서 각 반쪽 반응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수소 발생 반응이 산소 발생 반응보다 훨씬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발생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화극의 효율적인 설계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고 있습니다. 산소 발생 반응은 보시다시피 이론 전압보다 높은 전위를 가해 주어야만 이제 비가역 손실로 인해서 이제 높은 전위를 가해 주어야만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과전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발생 반응을 원활히 일으킬 수 있는 촉매의 설계와 또한 양이온 교환막 기반으로 인한 산성 분위 그리고 높은 산화 전위로 인한 이제 촉매의 열화 등을 막을 수 있는 촉매 설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산소 발생 촉매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이론적인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동안 제안된 여러 OER 메커니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메커니즘이 제안이 되어 왔지만은 그중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반응물인 물이 반응 지점에 흡착이 되고 디프로토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소 분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각 물질별로 각 반응 스텝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산출을 해왔고, 그를 토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제 관계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이제 너무 강하게 흡착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흡착돼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볼케이노 관계식을 가지는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매를 저렇게 스크리닝 했을 때 우리는 이리듐과 르테늄 같은 귀금속류가 OER 반응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촉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리듐과 르테늄 같은 귀금속류는 매장량이 이제 굉장히 적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원을 대체하기에 수소를 대량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 촉매에 주목하였습니다. 앞서 그램에서 보시듯이 가장 플롯 상단에 위치한 이제 루테늄 옥사이드나 이리듐 옥사이드 같은 촉매들이 가장 효율이 좋은 OER 촉매로 평가받는데, 그 옆에 코발트 CO3O4가 비귀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과전압을 띄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넬 코발트 옥사이드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스피넬 구조라는 이제 CO2 플러스가 이제 테트라이드랄 자리에 자리하고 이제 3 플러스가 옥타이드랄 자리에 존재하는 결정 구조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스피넬 CO3O4의 경우에는 OER 액티비티는 높지만 산성 매질에서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서 이제 산성 매질에서 이 CO3O4를 OER 촉매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CO3O4의 산성에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CO2 플러스 자리 혹은 CO3 플러스 자리를 이제 다른 전위 금속들로 치환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은이나 아니면 철, 아연, 그리고 니켈 등과 같은 다른 전위 금속을 스피넬 결정 구조에 이제 혼재시켜서 이제 OER 활성을 향상시키거나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전략을 세웠습니다. 코발트 스피넬 구조의 코발트 옥사이드를 합성을 하고 동시에 일반적으로 훌륭한 효율적인 OER 촉매라고 알려져 있는 루테늄을 스피넬 결정 격자 안에 도핑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열 처리를 통해서 전자 구조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OER에 가장 적합한 전자 구조를 구현하였고, 이제 산성 매질에서도 이제 내구성이 좋은 이제 스피넬 구조의 코발트 베이스 촉매를 합성을 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에어로졸 파이롤리시스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코발트와 루테늄의 전구체 용액을 카본 소스와 함께 소량 합성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전구체 용액을 울트라소닉 뉴빌라이저에 넣어주어 작은 액적으로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액적을 캐리어 가스를 통해서 튜브 퍼니스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튜브 퍼니스에서 소결 과정과 함께 입자를 형성한 후 백필터에서 입자를 수득하는 방식으로 1차적인 입자를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수득한 입자를 박스 퍼니스를 통해 추가적인 열 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인 촉매를 합성하였습니다.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로졸 기법을 통해 루테늄 도핑을 한 촉매의 결과입니다. 루테늄이 함유되지 않은 RCO0의 촉매의 경우 XRD를 통해 결정 구조를 확인한 결과 스피넬 구조의 CO3O4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테늄이 8%, 16%가 첨가됨에 따라서 특별하게 추가적인 피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아 루테늄이 코발트 스피넬 격자 안에 도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CO3O4 311면이 이제 미세하게 시프트된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테늄이 24% 이상 과량으로 첨가된 경우 CO3O4에 대한 픽 인텐시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루타일 페이지에 루테늄 옥사이드 결정 피크가 발견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루테늄이 과량으로 첨가된 경우에는 코발트 스피넬 격자 안에 도핑 한계를 넘어서 독자적인 루테늄 결정이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SEM 구조로도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루테늄이 함유되지 않은 RCO0 촉매의 경우에는 구형 형태의 스피넬 코발트 옥사이드 입자를 형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 16%까지 갔을 때 그 구형 입자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테늄이 이제 솔리드 솔루션 형태로 코발트와 혼재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4% 이상 함유된 촉매의 형상을 봤을 때 구형 형태가 찌그러진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핑 한계를 넘어서 석출된 루테늄 옥사이드가 코발트 구형 입자 표면에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기화학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루테늄 함량 16%를 기점으로 볼케이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루테늄 함량이 16%일 때 가장 높은 OER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테늄이
코발트 격자 안에 도핑됨으로써 OE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상으로 첨가돼서 독자적인 결정이 표면에 덮어질 때 물질 전달 등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루테늄이 16포인트 함량일 때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16포인트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열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촉매를 온도별로 산화 열 처리를 진행해 준 결과 300도 조건에서 가장 높은 OER 활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0도 조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구조 및 산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XPS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코발트에 대한 XPS 스펙트라를 살펴보면은 밑에 나온 그림처럼 열 처리를 진행하기 전에는 코발트 2 플러스 상태가 3 플러스 상태보다 더 우세한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 에어로졸 기법을 통해서 솔리드 솔루션 촉매를 합성을 할 때 이제 루테늄이 상대적으로 코발트에 비해서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대한 선택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테늄이 스피넬 구조에 혼재가 될 때 우선적으로 루테늄이 CO3 플러스 자리에 도핑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 플러스가 우세한 산화 상태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 처리를 진행을 해주었을 때 반대로 CO3 플러스가 우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CO2 플러스가 일반적으로 디펙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는 일렉트론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라는 드라이빙 포스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서 루테늄과 CO2 플러스 간의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이 전자 구조가 바뀌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루테늄에 대한 XPS 스펙트라를 봤을 때 열 처리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첨가해준 카본 소스로 인해서 잔류 카본에 대한 피크가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 처리 이후에 카본이 산화가 되며 카본에 대한 피크가 감소를 하고 상대적으로 카본 산화물에 대한 피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열 처리를 통해서 활성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열 처리를 하기 전 TEM 이미지와 후의 TEM 이미지입니다. 열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입자가 굉장히 포러스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촉매 입자 내부에 잔류했던 카본 입자들이 산화가 되면서 포어를 형성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BET 분석을 통해서도 표면적이 5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ECSA가 크게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소종의 증가로 인해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이 물질 전달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틱적으로 봤을 때 열 처리 이후에 CO3 플러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CV를 통해서도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CO3, CO4 플러스 레독스 피크가 명확하게 관측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넬 구조의 CO3O4에서 OER 반응의 이니시에이터로 CO3 플러스 사이트가 이제 이니시에이터로 작용한다는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을 저희는 참고를 해서 이제 열 처리 후에 이렇게 OER 활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열 처리 이후에 내구성 또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제 CO2 플러스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발트에 대한 푸베이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CO2 플러스 사이트가 먼저 우선적으로 디펙트이기 때문에 열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CO2 플러스와 옥시전 간의 전자 결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 플러스의 감소와 CO3 플러스의 증가는 이렇게 안정성 향상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로 저희는 아예 루테늄을 사용하지 않은 코발트 독자적인 촉매를 활용하여 non-PGN 캐탈리스트를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코발트와 이제 지지체로서 그래핀 옥사이드를 사용하여 이제 코발트, 그래핀
복합 촉매를 이제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에어로졸 기법을 통해 합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지체와 촉매 간의 이제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로 코발트 촉매를 합성한 결과 약 0.015몰의 코발트 농도에서 가장 분산이 고른 촉매가 합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5몰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제 에어로졸 기법으로 촉매를 합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에어로졸 기법으로 진행한 촉매를 저희는 CGNT라고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큐빅 상태의 CO5 페이지를 가진 촉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CGNT를 추가적인 열 처리를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CGNT를 환원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진행한 촉매입니다. 당연히 환원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메탈릭한 큐빅 CO 페이지가 우세한 촉매가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CGNT를 산화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진행하면은 앞서 설명한 촉매와 같이 CO3O4 페이지가 우세한 스피넬 형태의 이제 촉매가 합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CGNT를 연속적으로 환원 분위기와 산화 분위기를 연속적으로 열 처리를 해준 결과 CO3O4 페이지의 코발트 옥사이드가 합성이 되지만 신기하게도 이 촉매의 경우에는 속이 빈 할로우한 촉매가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TEM 이미지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유로는 저희는 컵-앤달 이펙트를 컵-앤달 이펙트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컵-앤달 이펙트란 이온 이제 크기에 따른 이온 이동도 차이로 인해 열 처리를 환원 분위기를 진행하였을 때 산소가 빠지고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수축이 일어난 상태에서 산화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진행해 주면은 코발트 이온과 옥시전 이온의 이제 이동도 차이로 인해서 확산 속도 차이로 인해서 속이 빈 할로우한 상태의 코발트 옥사이드 촉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보이드와 쉘이 명확히 구별되는 촉매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루테늄 코발트 촉매와 비슷하게 CO5의 촉매와 RO의 촉매를 비교를 하였을 때 둘 다 결정 페이지는 스피넬 구조의 CO3O4지만 앞서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CO2 플러스와 CO3 플러스의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CG5의 촉매의 경우에는 CO2 플러스와 3 플러스가 이제 비율이 거의 동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CGRO의 경우에는 이제 CO3 플러스가 2배 이상 더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CV 결과를 통해서도 CO3 플러스, CO4 플러스 레독스 피크가 CGRO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관측이 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CGR이나 CGNT의 경우에는 CO5 페이지나 큐빅 CO 메탈릭 페이지이기 때문에 CO3 플러스 4 플러스 픽보다는 CO2 플러스 CO3 플러스 픽이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O3 플러스와 4 플러스의 이제 CO3 플러스의 비중에 따른 OER 액티비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듀얼 사이트 CO3 플러스 이온 모델을 차용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CO3 플러스 사이트가 OER 반응에 이제 이니시에이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CO3 플러스의 밀도가 이제 OER 액티비티의 디스크립터가 되는 모델입니다. 먼저 CO3 플러스 사이트에 물이 흡착이 되고 이제 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O3 플러스가 CO4 플러스로 산화가 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물이 흡착되고 해리되는 과정에서 다시 3 플러스로 환원이 되는 과정에서 코발트에 붙어 있는 옥시전이 떨어져 나가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우리가 합성한 CO3 플러스 사이트가 풍부한 스피넬 구조의 코발트 옥사이드가 OER 액티비티가 높은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화 결과를 봤을 때 CGRO가 CG5 촉매보다 더 높은
OER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턴오버 프리퀀시에서도 훨씬 더 높은 값을 보였으며 같은 사이트 내에서 더 빠른 OER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펠 슬롭을 확인하였을 때 약 100 전후에 타펠 슬롭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우리는 이 스피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의 OER 반응이 첫 번째 전자 트랜스퍼 리액션이 결정 단계인 반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스피넬 코발트 옥사이드라도 더 반응 사이트가 풍부한 이제 CO3 플러스가 풍부한 스피넬 코발트 옥사이드가 이제 더 OER 활성이 훌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을 때 CGRO 촉매가 이제 그 내구성 또한 이제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포스트 모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XPS TM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CO2 플러스의 감소는 이제 코발트 결정 구조의 디펙트를 감소시키고 이제 높은 CO3 플러스의 함량은 우리가 지지체로 사용한 그래핀 옥사이드의 높은 캐타이온 흡착율을 이용을 하여서 높은 내구성을 가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산성 매질에서 저가로 이제 OER 캐탈리스트를 합성하기 위해 코발트 베이스로의 촉매를 합성하였습니다. 먼저 촉매 표면과 물 간의 이제 바인딩 에너지를 고려를 하여 이제 물질을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루테늄을 이제 소량 도핑하여서 이제 루테늄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이제 사용량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루테늄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넌 PGM 그 촉매의 산성 매질을 이제 산성 매질에서의 사용을 위해서 이제 그 다양한 열처리 기법을 통해 코발트의 전자 구조를 변형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제 산성 매질에서도 높은 활성과 이제 내구성을 보이는 코발트 베이스 촉매를 합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